안녕하세요, 빛나나루입니다. 지난번에 UPP의 점도 관련해서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몇몇 분들은 발림성이라 작업성, 버핑성 이런 거 말고도 화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다뤄줬으면 좋겠다, 아쉬웠다라는 내용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빛나나루입니다. 현재 시각 아침 9시 5분 7분을 향하고 있네요. 현재 저는 지금 광명역에 나와 있습니다. 자, 광명역에 왜 나와 있냐면은 오늘 파이어볼 본사를 가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UPP 리뷰 영상을 올렸었고요, UPP 점도 관련 영상을 올렸습니다. UPP는 제가 정말 세린이 때부터 정말 많이 썼던 실런트 중 하나인데, 제 영상을 보고 UPP를 선택을 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 끝까지 책임감을 다해서 이번에 수입된 UPP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슬립감도 한번 테스트 해보고, 발림성, 버핑성, 버핑 타임 이런 거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도포할 때 이제 조금 점성이 좀 되다 보니까 발림성이 살짝 정말 소폭 떨어질 수는 있어도 큰 차이가 정말 없었거든요. 조금 더 화학적으로, 케미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다뤄줬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 영상이 조금 아쉬웠다,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이어볼 본사에 직접 가서 제품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파이어볼 대표님이랑 같이 제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한번 그런 걸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럴까? 지금 돌리고 있어요? 네,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차 타고 지금 지금 청하시는 거예요? 네. 뭐 시작한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럴까요? 양산에 있는 파이어볼 본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파이어볼 대표님이십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파이어볼의 장진혁입니다. 네. 예전에 우리 내고왕 했을 때도 몇 번 나왔었던 그 대표님이시고, 평소에 라이브를 많이 하시는데 보통 세차 관련된 것도 많이 하시지만 케미컬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시죠? 예. 네, 그래서 제 영상 말고도 다른 유튜브도 다 좋지만은 우리 조금 더 케미컬적으로 좀 자세한 내용이 듣고 싶다, 그러면은 파이어볼 라방 많이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저는 포스타라는 브랜드는 제가 처음 이번 기회에 접하게 됐고, 또 그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실제로 얘의 특성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모른다는 전제하에 테스트를 했고, 실제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얘와 얘의 차이점이 궁금한 거예요. 네. 그죠? 발수가 날 게 안 난다, 채도가 나와야 될 게 안 난다, 아니면은 또 슬립감이 나야 될 게 안 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벌써 테스트를 제가 하셨겠죠. 하셨고 바르시는 것도 발라보셨겠지만. 안녕하세요, 빛나나루입니다. 제가 지난번 리뷰에 포스타 UPP를 리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세린이 씻을 때 정말 자주 썼던 실런트 중 하나죠. 자, 근데 이거를 리뷰를 하고 나서 최근에 이 UPP에 대한 문의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바로 점도에 관한 문의가 정말 많았습니다. 자, 여기 지금 UPP를 총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번이 아니라 이전에 수입됐던 제품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수입 날짜는 모르지만은 3월 20일 정도에 받은 제품이거든요. 얘가 많이 됩니다. 많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묽다는 게 아니라 얘가 많이 됩니다. 점성이 좀 되게 강한데, 자, 이런 점성의 차이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알갱이가 보인다. 이런 알갱이가 차량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냐? 본딩이나 작업의 슬립감이나 작업성이나 이런 데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의가 왔습니다. 자,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누릴 수 있는 장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이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을까요? 솔직히 우리 소비자가, 오너가 원하는 거는 그냥 써도 괜찮아요, 이런 게 아닐 겁니다. 왜 그렇고 어떠한 문제 혹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는지 분명히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혼자 하고 계시는 수입사, 우리 오토학스 대표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우리 오토학스 김양경 대표님이십니다. 네. 새 차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의사항이 왔을 때 이유는 무엇인지 혹시 좀 조사를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혹시 좀 나온 게 있는지. 월요일부터 이제 이런 문의들이 들어와서 긴급하게 미국 본사에다가 메일을 보내고 회신을 받은 내용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종합해 보는데 지금 현재 같은 배치로 만들어진 제품이 미국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고요. 지금 확실하진 않지만 의심이 되는 점은 날씨가 추울 때 수입이 됐기 때문에 다소 약간 그거에서 물성이 조금 변동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기존에 수입됐던 제품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전에 잘 흔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도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요런 식으로 펴바를 수 있습니다. 자, 어플은 반대면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면을 쓰는데,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어플리케이터에 발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서 왜 이렇게 조금 발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가 방금 저거랑 양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크림 같은 경우에는 바르면은 바르자마자 얘가 옆으로 싹 퍼지거나 혹은 일부가 안으로 흡수가 되는데, 얘는 위에 쌓여요. 휘핑크림처럼 위에 자꾸 쌓이다 보니까 기존의 크림 타입에 생각하는 양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약재를 엄청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딱 요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콩알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바르자마자 옆으로 싹 펴봤죠? 얘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요런 식으로 발리죠. 자, 용제가 이렇게 좀 응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를 때 요런 식으로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약재를 퍼뜨려 주고 그 다음에 돌리면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문의를 할 때 이 알갱이들이 펴 발리지 않아서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문의를 많이 하셨어요. 자, 왜냐? 내 차에 피해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써봤을 때 큰 차이는 없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탕, 확실히 흔들릴 때 소리가 들리긴 해요. 근데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포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보다는 조금은 낮지만 그래도 크림처럼 쫙 펴발리는 그런 점성이 100%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확실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이렇게 중탕을 한 게 조금 더 발림성이 좋았습니다. 이거는 대표님도 해보고 저도 해보고 제 시청자분 한 분을 또 모셔서 이렇게 지금 다 같이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확실히 3명 다 발림성이 그래도 조금 낮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한번 더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이러고 오면은 안경이 소리가 껴서 안 보여요. 그래서 살짝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퍼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용제의 양이 좀 적다 보니까 원래 UPP가 살짝 유분기가 좀 뜨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반대면으로 유분기를 한 번 더 닦아줬어요. 자, 근데 얘는 잘 닦이는 것도 당연히 잘 닦이는데 유분기가 좀 적어요. 버핑은 조금 더, 정말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조금 더 편해진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발림성이 조금 줄어들었다. 그 부분도 비교를 해서 장단점이 있다는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바르긴 발라봤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는 과연 점도 이 지금 외관상의 모양 말고는 틀린 게 없는 건지 네. 케미컬적으로 이게 과연 제품으로서의 그 값어치가 상실된 것인지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더 이제 걸쭉한 뭐 약간 연두부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얘도 사실 얘가 원래 옛날 제품이었대요. 네, 맞습니다. 옛날 네. 이제 본품이었다고 하는데 이 본품을 열었단 말이죠. 본품을 열어가지고 제가 한번 볼게요. 오늘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그때 테스트랑 지금 테스트 약간 틀려요. 그때랑 지금이랑 틀린 거가 뭐냐면 네. 그때는 이 A 자체도 A가 옛날 거고 A가 원래 옛날 정상적인 거. 제품이래요. 네, 네, 네. 근데 A도 제가 볼 때는 약간 증점이 좋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잠깐 여기서 증점이 뭐예요? 증점은 이제 원래 물 같은 애를 네. 점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 점도가 단지 점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탕수육 소스에 전분 넣잖아요. 그러면 네. 찐득찐득하게. 약간 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증점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물처럼도 그 소스를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전분을 넣어가지고 걸쭉하게. 걸쭉하게 네, 나오게. 네. 그렇게 만드는 그 공정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를 증점이라고. 네, 증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점도를 올린다. 네. 어떤 방식에 의해서. 사용 그 성이라든지 뭐 네, 네. 도포성이라든지 그런 걸 좀 더 그렇죠. 너무 물처럼 흘러버리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플리케이터에 예를 들어 딱 묻혀버리면 쑥 들어가 버리죠. 네, 네. 그러면 쑥 안 들어가게 하려면 점도가 높아져야지만이 이게 스펀지에 뻥긋하게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로스가 많이 안 생기고 이렇게 막 타이어를 바른다든지 네, 네, 네. 이런 그 이유 장단점이 있는 그런 거죠. 게 증점이다. 네. 아,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농도가 높아지고 뭐 이렇진 않아요. 뭐 자꾸 이야기가 딴 데로 샜는데 지금은 보니까 좀 괜찮아요. A가 네, 기존. 근데 그날은 안 그랬어요. 그날은 네. 괜찮은 것도 있지만 이게 띄엄띄엄 엄청 오일이 분리가 나 있었어요. 층분리. 그러니까 네. 일반인들이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딱 보면 충분히 난 건가? 뭐 이런 정도의 그날도 많이 흔들었거든요. 많이 흔들고 부었는데도 약간의 이제 뭐 물하고 이제 기름하고 이렇게 따로 노는 거지만 이 하얗잖아요, 그죠? 네, 네. 하얀 게 이제 물이 막 옆에 있고 막 이랬었는데 네. 지금 온도가 지금 양산이 온도가 아까 막 19도 정도 돼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받았을 때 저녁이었단 말이죠. 온도가 제가 볼 때 한 10도 정도 된 걸로 기억해요. 네.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때 당시는 이것도 비는 오늘보다 더 심했어요. 일단은 제가 그냥 뭐 오토박스 사장님하고 저하고 사실은 친하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제가 뭐 딴 브랜드 그 이야기하기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사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네. 이제 뭐 이야기하는 건 그냥 솔직하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자. 좋은 건 좋다 하고 내가 안 좋은 건 그냥 안 좋다라고 할게. 내 기준에서 하여튼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 보시면 자 이런 거예요. 얘는 거의 수프처럼 나왔고 원래 기존 거는 그날은 안 그랬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날은 네. 약간 층분리가 있고 그날은 얘는 지금 진짜 두부나 저는 요거트로 표현했어요. 저는. 요거트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네, 네. 물성의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거보다 더 안 좋았댔죠. 두 개다가.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딱 이 제품을 느꼈을 때 이 회사의 제품은
증점에 있어서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예. 약간 좀 아쉽네 이게. 원래 옛날 거도 이렇게 약간 분리가 난단 말인가? 라고 약간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사장님 오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딱 보니까 그때랑은 틀려요. 그때는 10도고 지금 20도잖아요. 아마 30도 되면 약간 더 좋을 수 있는데. 자, 그런데 그러면 일단 요 눈으로 보는 제가 테스트를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농도입니다. 농도를 테스트했는데. 지금 실제로 하신 걸 그대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뭐, 야, 니 뭔 테스트 했냐? 뭐, 제가 뭐 말씀드려야 될까요? 내가 본 게 이거다라고. 자, 그래서, 자, 요걸로 한번 떠서 보겠습니다. 보면, 예. 이 농도가 제법 되더라고요. 고용분을 측정하는 겁니다. 고용분을. 이래 보면, 네. 근데 54. 보면 뭐가 나와요? 나오죠. 숫자가 있구나. 파란불과 이제 네. 하얀색. 네. 50, 한 4에서 57 사이. 그 정도 되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걔가 아까 54에서 57? 네. 얘도 한 그 정도 약간 한 1 정도 낮아요. 55로 봐야 되겠는데요? 55. 네. 파란색이랑 흰색이랑 맞닿는 그 지점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보세요. 얘는 물기가 좀 더 있고 오일기가 더 있고 얘는 오일기가 없으니까 딱 정확하게 좀 더 또렷하게 나와요. 또렷하게 나와요. 네. 물이 있으니까 조금 더 흐리뭉텅하게 나오죠. 얘도 55, 얘는 54에서 57 정도 나오는 걸 봐서는 원료가 들어간 거는 거의 비슷하다 라고 유추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유추를 때 크게 달라진 건 없어. 여기까지 딱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테스트를 했고 그러면 얘가 약간 점도 말고는 달라진 게 없네. 크게 없네. 네. 조금 약간 그냥 소위 말하는 저희 쪽은 그냥 겔링이 좀 온 거거든요. 겔링이요? 겔링. 겔링. 젤링, 겔링. 네. 이렇게, 겔링이라고. 젤링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젤링. pH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 근데 보통 이제 수성을 측정하지, 유성은 잘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고장납니다. 유성을 측정하는. 네, 유성을 측정하면 기계가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기계가 또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건 할 수 없고, 이래서. pH 리트머스로? 제가 측정을 했어요. 측정을 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찍어봤던 겁니다. 그 혹시나는 제가 설명을 조금 이따 드릴게요. 요거 찍고 원래 씻어주거든요. 물로 씻어주고. pH가 거의 한 12에서 14 사이. 12에서 14. 12에서 14입니다. 제가 이제 증점을 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점제를 쓰는데, 이게 이제 파우더로 된 증점. 파우더를 물에 녹여서 풀처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우더, 그러니까 고상인 거죠. 고상을 풀어서 이제 물에 풀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테크닉을 사용해서 이제 그 회사만의 이 노하우가 있습니다. 노하우를 대표님도 지금 말하기가 곤란하신 것 같아요. 약간 곤란하긴 한데 근데 그걸 어떤 걸 쓰냐면은 알칼리를 사용합니다. 증점을 시킬 때.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얼티메이트 타이어 코팅 왁스, 또 그다음에 트리면 타이어 이런 제품들은 알칼리를 사용해서 증점을 시킵니다. 실제로. 근데 통상 그 제품을 만들면 중성으로 맞춰줍니다. 근데 이거 왜 안 맞췄냐 이거지. 그래서 아쉽다는 거죠. 자, 일단 저희도 그와 비슷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인더의 얼티메이트 타이어 코팅 왁스. 얘도 바인더의 얼티메이트 코팅 왁스입니다. 이거 완전 1세대. 옛날 처음 출시하자마자
보관해놨던 거. 보관해서 제 방에 있던 거. 근데 그거를 써주세요. 희소성 있는 거. 희소성은 일단 오늘 좀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위해서. 자, 보시면, 자, 1세대의 제품은 점수 어때요? 점수가 완전 물이죠, 물.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스프레이로 나왔죠. 스프레이로 나왔었어요. 네, 그때 당시. 자, 그때 당시는 스프레이로 나와서 이거 완전 물이에요, 점도가. 네, 잠깐만 여기 소리를 한번. 소리가 네, 들어가야 그리고, 되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나와요. 물처럼. 네네네. 2세대죠. 네. 자, 그러면 뭐 안 움직여요. 네, 이게. 그렇죠. 네. 그리고 요 보시면 보이시죠? 뭐 나오긴 나와도 뚝 크림처럼. 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네네네. 자, 원래 얘가 중성이었어요. 네. 중성이었고 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알칼리로 중점을 했어요. 알칼리로 중점을. 딱 만나자마자 쫙 한번 바로 빡 하면서 완전 막 떡처럼 돼요. 떡. 떡처럼 돼요. 그런데 요거를 보면은 정점 획득 같은 방식의 정점이에요. 저희가 그러니까 끝에 맞춥니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중성으로 맞춥니다. 네. 뭐 알칼리로 써도 되기는 하지만은 뭐 그래도 여러분 뭐 색이 안 나오는데. 색깔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안 변합니다. 색깔이. 색깔이 이렇게. 네, pH 그러니까 한번 pH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안 변하네. 네, 안 변하죠. 그러니까 아니 약간 변해요. 원래 색깔에서 약간 요 톤으로 바뀌어요. 근데 얘는 아닌 거예요. 기존 것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것도 그렇지만 기존 것도 알칼리가 나오고 그죠? pH 13 나오고 얘가 pH 13이 나오는데 그러면 왜 이거를 중성을 안 맞췄냐 이거지.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소비자가 쓴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바를 때 그죠? 그 아무래도 이게 좀 되다 보니까 좀 걸쭉하다 보니까 조금 더 발림성에 있어서는 약간 더 떨어진다. 네. 그렇지만 이제 버핑할 때는 뭐 거의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봐죠. 100%는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걸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시청자분들한테는. 대표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결론적으로는 뭐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 저는. 근데 겔링이 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도가 높아지는 거는. 네. 자, 첫 번째로 얘도 마찬가지로 유성을 수성으로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쉽게 생각하면은 뭐 식용유에다가 식용유 조금 붓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샴푸 있죠, 머리 감는 샴푸 좀 많이 넣고 막 흔든 다음에 물 팍 넣으면은 물 넣고 팍 흔들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연구원이 물과 기름을 섞은 후 열심히 흔들어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흔들어도 물 위에 기름이 뜨고 마는데요. 이때 정체불명의 액체를 물과 기름 속에 넣습니다. 다시 흔들면 뭔가 달라진 모습이죠. 네, 확실히 다른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계면활성제도 몰수라는 게 있어요. 유성에 가까운 계면활성제, 수성에 가까운 계면활성제가 있어요. 이런 상황은 유성에 가까운 계면활성제를 많이 썼고 유성에 더 가깝게 만들어. 같은 수성이라도 물에 가까운 수성, 기름에 가까운 수성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면활성제 양을 많이 쓰고 물을 작게 쓰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더 유성에 가깝다고 생각하셔야죠. 더 유성에 가까운 놈이구나. 그러면 호모 믹서기로 너무 오래 열도 가하면 계속 돌리다 보면 열이 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오래 돌려도 이런 겔링 현상이 올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의 양이 조금 작아서 생기는 겔링 현상. 또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가서 생기는 겔링 현상.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 그 영상을 올렸을 때 이게 제가 영상 안에서 날씨 변화 혹은 기후의 변화로 점도가 좀 변동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탁 대표님이 그쪽으로 맨 처음에 무게를 뒀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고 빈결로 오해를 하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빈결. 좀 얼었다 녹았다? 네, 그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만약에 이런 제품이 얼었다가
녹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뭐 어렵다가 녹아 그렇죠. 녹으면 어렵다가 녹으면 어려운 말 하면 또 다른 시청자분들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네네. 그냥 쉬운 말로 네, 하면 빈결이라는 말 말고. 말고 네네네. 그냥 쉬운 거는 얼었다가 녹았을 때 네, 얼었다가 녹았을 때. 샴푸라든지 뭐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완전 유성은 또 안 얼어요 좀. 유성은 완전 웬만하면 안 얼어요. 네, 근데 얘는 지금 물이 들어갔잖아요 어쨌든. 네네네. 그래서 얼 수는 있겠죠, 그죠? 네. 얼었다가 가장 흔한 현상은 물이 뜨고 얘네들은 깔아앉습니다. 그러면 뜨고. 네. 나와야 돼요. 네, 안 나와. 액상이 나와야 되잖아. 안 나오잖아요 지금. 네네. 이거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얼었다가 녹은 건 녹은 건 아니다. 아니에요. 얼었다 녹으면 이게 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안 나오잖아요. 얼었다 녹은 건 아니에요. 여기 얼었다가 정점을 할 때 약간의 이 사람들의 그 너무 유성으로 돌리는 이제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이 포스타의 브랜드 자체가 약간 유성으로 좀 많이 하려는 그런 느낌을 그렇죠. 받으셨다. 네, 그게 제일 뭐 그렇기 때문에 얘도 유성으로 더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성보다 유성을 더 만들어 놨기 때문에 더 물이 안 풀리는 거고 하는 거니까 오히려 지속력 부분이라든지 농도는 아까 전에 그거는 비슷해서 하지만은 약간 틀린 거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약간의 지속성은 저는 더 좋다고 해요. 채도라든지. 저는 더 좋으면 더 좋았지 이거보다 나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결과는. 자, 이제 다시 광명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양산 갔다 오니까 하루가 끝나버렸네요. 지난번에 UPP 영상을 올리고 몇몇 분들이 이제 영상을 조금 더 보강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저도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작업성이나 슬립감이나 이런 거 말고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록 파이어볼 대표님이 이 제품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서 증점을 하면서 제품의 점도가 조금 변화됐을 수도 있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뭐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뭐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아쉽습니다. 저도 굉장히 아쉽고,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UPP 리뷰를 보고 시청자 오너분들이 제품을 선택하는데, 그 영상과 다른 작업성이나 영상과 다른 점도를 보고 제 영상 보고 이제 뭐 구매를 했거나 선택을 했는데 달랐다는지 뭐 그런 내용이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오너님들이 제 마음과 제 진심을 반드시 알아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는 또 뭐 온도뿐만 아니라 제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증점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뭐 그로 인해서 점도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걸 또 배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라든지 증점 부분이라든지 이번에 들어온 UPP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작은 문제라도 여러분들께 꼭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빛나는 하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 하나인데, 어찌됐건 기존에 사람들이 썼던 거는 이제 이런 제형의 이런 점도이고, 요번에 수입된 건 의도치 않게 이런 상태로 왔기 때문에 제가 오탁스 대표님한테 이번 수입된 물량은 이윤을 그냥 포기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은 어찌됐건 소비자들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고, 소비자분들이 그래도 난 이거 불편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번 거는 제품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난 생각을 한다. 상품성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태풍 맞은 감자,
바닷바람 맞아서 떨어진 사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상품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요? 네, 요게 외형적으로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표님 이번 거는 이윤 보지 마시고 그냥 소비자들한테 싸게 푸시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걸 제가 팔진 않습니다. 이게 제가 팔면은 소비자한테 뭐라 그래도 제가 다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팔려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대표님 저 벚꽃 에디션도 작년에 처음 출시됐을 때 저는 안 판다 그랬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영상을 찍음으로 인해서 나도 팔면은 내가 그걸 팔려고 영상을 찍는 게 돼버리니까 팔지 않겠습니다라고 뭐 다음에 팔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팔아요. 올해는 파는데 어쨌든 작년에 그랬죠. 네. 작년에는 그런 이유로 안 팔았어요. 얘도 저희만 마찬가지. 팔았어요, 저희만. 네. 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팔면 이거는 내가 제품을 팔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팔겠습니다라고 현재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고 수입사인 오토학스에서만 이제 파는 조건으로 해서 제가 가격을 좀 싸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놨었어요. 지금. 그런데 팔았어요? 아니요. 지금 현재 결정되진 않았어요. 아, 맞아요.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표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의견 한번 듣고 싶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저는 그냥 저희 라방에서 그냥 팔았을 겁니다. 그냥 라방에서 자 했는데 이번에 좀 더 높게 나와서 했는데 이렇다 그러면서 좀 소장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 얘기한 적이 있어요, 라방에서도? 없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가끔씩 뭐 오래됐어요 막 가셔 보면 이런 거 오래됐어요. 있거든요. 예. 뭐 색깔 잘못 넣었어 뭐 이런 네, 맞아요. 그냥 좀 할인해서 팔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그냥 색깔을 잘못 넣었다고 해서 그냥 싸게 팔진 않아요. 시간을 붙여요 그냥. 일단 1년은 넘겨요. 무슨 말 안 했어요. 시간을 좀 나중에 많이 있다가 팔아요. 그러니까 무슨 네. 아니 우리가 색깔 잘못 넣었다고 해가지고 네. 원래 이거 5만 원에 팔아야 되는 거를 엄청 싸게 팔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당장. 그래서 아예 묵혀버려요. 묵혔다가 지금 나중에 당장 정말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가격을 싸게 그냥 팔아 시장에 풀어버려요. 그래서 저희 사이트에 보시면 오래됐어요 가시한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사람들이 뭐 들어가는데 근데 내가 솔직히 뭐 아까 사장님 20%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15%?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얘기를 했어요. 대표님, 15%는 너무 짜 보이지 않을까요? 0 단위로 끊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나도 15%는 좀 마음에 안 드네. 저도 솔직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20%면 20%. 15%면 뭐 이거. 그래서 이게 원래 37,000원이 20% 하면은 대충 한 6,000원 정도, 6,000원, 7,000원 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거는 그냥 1,000원짜리 다 없애고 앞자리를 바꿉시다. 저는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건 뭐 네. 우리가 결정하는 네, 우리가 결정할 것도 아니고. 알겠지만 네. 저는 근데 할인해서 판다면은 네. 저는 이제 제 제품이면 그냥 내가 만든 제품이니까 설명을 네. 라방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네. 오토박스 사장님은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만든 제품은 아니니까 유통하는 거니까 뭐 아니면 그냥 소비자한테 조금 뭐 31,000원보다는 뭐 숫자 이제 보기가 좀 안 좋은 거지. 3만 원에 이왕 해줄 것 같으면 좀 할인 더 해가지고 3만 원에 파는 게 제가 볼 때는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뭐 이야기했다시피 뭐 굳이 뭐 가격을 내려가지고 팔 필요까지 있나? 처음에 약간 그렇게 2층에서 우리가 네, 이야기했잖아요. 좀 그래 생각해요. 그렇다고 이게 뭐 5,000개 이래 있는 것도 아니고 크게 제가 볼 때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손님들하고 소비자들하고의 조금 뭐라는 소통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장을 열어준다라고 하면 뭐 한 3만 원 정도에 하면 저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은 물건 가지고 흥정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 입장. 저는 소비자들이 더 물건을 어차피 저는 파는 게 아니니까 제가 팔면 제가 손해를 보는 건데 내가 파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뭐 어차피 그쪽에서 팔 일이니까 싸게 파는 게 저는 당연히 좋아서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었는데 전화를 통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소비자분들이 이제 제 진심을 잘 못 알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많이 아쉽기도 했는데. 근데 사람들 생각은 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저희도 카페가 있고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사람의 마음은 같을 수가 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이 돌아가겠습니까? 다르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그게 만약에 딴 사람들한테 뭐 상처가 되는 말이라든지 제가 뭐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상처가 되는 내 한마디가 남의 상처가 된다는 말이면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뭐 우리가 맞잖아요. 같은 취미생활을 하면서 뭐 조금 이렇게 뭐 나중에 너무 친하다 보니까 뭐 문제 이슈가 되는 것도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서로 뭐 이렇게 좀 선을 지켜가면서 하다 보면은 정말 디테일링 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지금도 좋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맞지 않습니까? 그래 돼야 된다고 봅니다.